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시절 특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파사 공세를 펼치고 있죠. 국방위 소속 하태경 의원도 그 맨 앞에 서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 연결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태경입니다. 예.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틀 전에도 의원님께서 인사행정과 병사 제보가 있었다. 윗선에서 알아서 할 테니 예. 그 부대 넘어가자라고 했다고요. 맹공 중이신데 할 말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진실이 뭐라고 보시는지, 특히 추 장관이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건가요? 일단 추 장관 쪽에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추 장관이 좀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지금 와서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 떳떳하다고 하지만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거짓말을 했잖아요. 보좌관이 통해서 왜 사적인 일로 내가 전화를 시키겠냐. 근데 실제로 보좌관이 전화한 게 민주당 의원한테서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떳떳하면 왜 거짓말 합니까? 거기서부터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또 추 장관 문제 없다고 군을 비하하는 말을 막 잔뜩 해가지고 지금 현역 군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제대한 비슷한 시기에 사람들도 나도 똑같은 그 병가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그 당시에 허용이 안 됐는데 추 장관 아들은 왜 허용이 되느냐, 뭐 이런 식의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 장관에게 야권에서는 이 수사를 담당할 특임 검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장관한테 수사 받으라는 건 물러나라는 얘기인데 이 사안이 장관이 물러날 정도의 사안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저희 솔직히 말해서 추미애 장관 같은 밉상 장관이 계속 있어주면 우리 당 지지율 올라갑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 뭐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 같은 존재고, 그래서 뭐 정 있고 싶다면 있으셔도 상관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감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이제 추 장관이 저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쓴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조국 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계속 뭐 감내하신다면 뭐 저희도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뭐 탄핵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더 이상 스트레스 주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특임검사 말씀 여쭈었는데 민주당을 생각해 주시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이미 태극기 세력과는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 여러 번 밝히셨는데 보수단체들은 사실 국민의힘 많이 지지합니다. 개천절에 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정치권이 이분들 좀 막아줄 방법 없을까요? 공권력이 막아야죠. 우리 당은 뭐 제가 그 당시에 정광훈 목사 구속하라고 제가 이제 앞장서서 이야기했고 그분이 다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방역은 여야가 없거든요. 야당도 여당처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방역 당국이랑 철저하게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고요. 그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고 정 안 되면 뭐 공권력으로 막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보수 단체라고 그 뭐 제가 볼 때는 보수를 참칭하는 단체들인데 그런 단체들 그 바이러스 균이 안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많이 걸렸잖아요, 그분들. 그래서 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보수라고 보기 힘듭니다. 한마디로 우리 당이랑 결부시키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인데 또 그분들 생각은 좀 다르긴 하죠. 선거에 얘기 잠깐 해볼까요? 내년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당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있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사고를 쳐서 바뀌는 과정이라서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보는 후보 있나요? 근데 민주당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민주당에서 좀 더 티하게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노총이 집회한다고 했을 때 집회가 있었잖아요. 8.15에 동시에. 네. 확진자가 나왔고 민노총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민노총하고 민주당하고 결부시켜서 공격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대통령이 자꾸 협치하자고 하는데 당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회 참석자 중에 우리 당 지지자가 있다고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엮어내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협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답답한 것은 야당은 좀 힘을 합쳐서 협치하려고 하는데 여당은 자꾸 협치의 난관을 조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코로나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적어도 코로나의 문제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질 때까지는 그런 정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호 좀 더티한 공격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질문 연장해서 답변하신 거죠. 즉 우리랑 보수단체 연계시키지 말아달라. 우리도 민주노총이랑 민주당 연계시키지 그러니까 우리가 않냐. 그 집회하라고 말씀인 지시한 거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말씀 맞죠. 진행자분도 자꾸 그걸 엮어서 질문을 그렇게 색깔로 뒤집어 씌우면서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세간에 있는 그런 주지의 사실을 질문 드린 거고요. 저희 의견이랑 그러니까 무관합니다. 민노총,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민노총 집회 중에 민주당과 연결이 돼 있죠. 제가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발끈하죠.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언론과 저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자꾸 엮으려고 하니까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좀 더티한 공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선거 대통령한테 얘기는 누가 되잖아요. 넘어가고요. 오늘 여러 번 대통령 걱정해 주시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대통령하고 정은경 그 질본청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함께 힘을 합해야 되고 특히 그 우리 저 일부 단체에서 정은경 뭐 살인자다 이런 사람들은 그 관용을 베풀면 안 됩니다. 절대 불관용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방역 문제에 있어서 자꾸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엄벌해야 됩니다. 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의 제기할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지금 시간상 공수처장 추천위원 좀 추천하라면서 여당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랑 연계시켰잖아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거부하셨고요. 의원님은 공수처를 서두르는 게 예전에 조국 일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라고 반대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좀 출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내부 분위기 어떤가요? 제가 어제 언론에서 보기로는 민주당에서 이제 공수처하고 특별감찰관하고 함께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봤고요. 왜냐하면 공수처보다 더 빨리 임명해야 되는 게 특별감찰관이거든요. 시간적 순서로 보면. 근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청와대 그 대통령 친인척 감시가 임무 아닙니까? 그걸 여태까지 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순서로 볼 때 특별감찰관 임명이 먼저 선행됐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동시에 하자고 했다면은 저는 우리 당도 좀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감찰관하고 공수처 추천위원하고 함께 합의해서 발표하는 방식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그걸 일부 양보하는 거죠. 민주당도 양보하는 거고.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내일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결합니다.